샬롬. 14번째. 편집 안 원하는 디저트 편집하면 잘못이라는 거 찬성. 하지만 편집 전에 디저트가 동의하면 그건 잘못 아니야. 델릭은 점점 짜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그럼 넌 법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도대체 어느 쪽을 원해? 마르코는 잠시 생각한다. 아마 양쪽 다 해볼지도. 내 복제 하나는 법인 되고 두 번째 복제는 바이러리 디자이어에서 일해. 네가 복제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폴로는 내 복제, 그건 잘못 아니야. 할 말을 잃은 대릭은 토론을 중지하고 공부하라고 말하며 디저언트를 보낸다. 그러나 마르코가 한 말이 쉽사리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마르코는 타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릭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대학 시절의 경험에 의해 능숙한 토론 기술이 곧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새삼 디저언트에게도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연령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마르코가 언제 법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릭의 몫이었다. 바이러리 디자이어사가 내놓은 제안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릭만이 아니다. 애나와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최근 카일과 다툰 일에 대해 불평한다.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내가 폴리토포에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나. 또 카일을 비판할 기회가 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디저언트 수정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겨우 이 정도다. 바로 그거야. 애나는 분통이 더워진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을 잇는다. 인스턴트 라포르 배치 붙이는 게 별일 아니라는 뜻은 아니야. 당연히 별일이지.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인스턴트 라포트 쓰는 거하고 바이러리 디자이어가 디저언트들한테 관계 맺기를 강요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달라. 엄연히 다르지.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어. 대릭은 애나에게 마르코와 폴로와 나눴던 대화 얘기를 해준다. 마르코가 단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생각하게 만든 건 사실이야. 만약 디저언트가 나서서 바이너리 디자이어가 원하는 수정을 받아들이면 얘기는 달라지는 걸까? 애나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다. 글쎄 그럴지도 몰라. 성인이 인스턴트 라포르 패치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로서는 반대할 근거가 없어. 같은 방식으로 잭스나 마르코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들이 성인일 필요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법인화 장관을 작성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당신이 폴리토프 일에 대해 말한 것처럼 어느 날 잭스가 자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럴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잭스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야? 애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잭스의 결정이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겠지. 잭스는 연애 관계를 맺거나 직장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 바이러리 디자이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둘 다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왜 아마 영원히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일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난 잭스가 그 방면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기를 원해. 일단 그런 경험을 쌓은 뒤라면 내가 정말로 반대하기 힘들어지겠지. 아, 대리기 고개를 끄덕인다. 마르코하고 얘기할 때 그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디저트를 존재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판매할 의도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뉴로블레스트를 이식한 후라 해도 유저 그룹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 들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물론 그래. 하지만 디저트에게 성을 부여하는 걸 서두를 필요는 없어. 제대로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아. 성인 연령을 너무 낮게 잡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높게 잡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얘기로군. 맞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우선이야. 애나는 이렇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기색이다. 대릭도 맞춰줄 수 있어서 기뻤다. 순간 애나의 얼굴이 또 어두워진다. 카일도 그걸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대릭은 적절한 대답을 고민한다. 디전트하고 우리만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은 이상 누구든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카일을 비난할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 바이러리 디자이어사의 설명회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애나는 사설 데이터 어스에서 몇몇 뉴로블레스트 디지언트들과 함께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마르코는 롤리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드라마의 최신 에피소드에 관해 얘기해주고 있고 잭스는 직접 안무를 고안한 댄스를 연습하고 있다. 봐, 잭스가 말한다. 애나는 잭스가 일련의 포즈를 빠르게 되풀이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잊지 마. 그 사람들이 오면 네가 뭘 만들었는지 꼭 얘기해야 해. 알아. 이미 들었고 지금 또 들었어. 그 사람들 여기 오면 춤은 바로 그만둘게. 이거 그냥 재미야. 미안. 내가 신경이 좀 곤두서서 내 춤을 봐. 기분 좋아져. 애나가 미소를 짓는다. 고마워. 그래 볼게. 애나는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라고 속으로 되낸다. 보틀 하나가 열리더니 두 명의 아바타가 걸어 들어온다. 잭스는 즉시 춤을 멈췄고 애나는 자기 아바타를 그쪽으로 보내 그들을 맞는다. 화면상의 주석은 이들을 제레미 브로어와 프랭크 피어슨으로 표시하고 있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으셨나요? 애나가 말한다. 없습니다. 피어슨이 말한다. 보내주신 로그인 정보는 아주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브로어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옛날 그대로의 그리운 데이터 어스로군요. 그의 아바타는 관목 가지를 잡아당겼다가 놓고는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본다. 대산이 이걸 처음 공개했을 때 얼마나 흥분하였는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최첨단이었죠. 브루어와 피어스는 가사 로봇 회사인 엑스포네셜 어플라이언스의 직원이다. 가사 로봇은 고전적인 인공지능의 활용예였다. 그들의 스킬은 학습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이고 실제적인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반면 그 어떤 의미에서도 딱히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엑스포네셜사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꿈꾸는 인공지능에 또 한 발 다가갔다고 광고한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실하고 주인을 전적으로 배려하는 집사가 생겼다는 식으로 말이다. 애나의 눈에 이런 업그레이드 전략은 지평선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진하고 있다는 환상을 주기는 하지만 목적지에 실제로 가까워지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런 로봇을 즐겨 구입하고 그 결과 엑스포네셜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애나는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뉴로블레스트 디지언트들에게 집사라는 직업을 얻어줄 생각은 아니다. 잭스와 그 동료들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고집이 세다. 게다가 브로어와 피어스는 영업 파트의 직원도 아니고 이 회사의 본래 창립 목적이었던 연구 파트 소속이다. 그들에게 가사 로봇 개발은 공학자들이 꿈꾸는 인공지능의 이상 순수한 인식만으로 이루어진 개체
감정이나 그 어떤 육체의 구속도 받지 않은 존재, 냉철하면서도 공감할 줄 아는 심원한 지성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아테나의 소프트웨어판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로 튀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신뢰가 되겠지만 에나는 뉴로플레스트 디저언트들이 그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브로어와 비어슨을 설득할 작정이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나가 말한다.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로어가 말한다. 누적 실행 시간이 대부분 OS 수면보다 긴 디저언트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죠. 에나는 이들이 비즈니스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향수에 이끌려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쨌든 이렇게 와준 게 어딘가. 에나는 디저언트들을 소개하고 그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손님들 앞에서 피력한다. 잭슨은 직접 제작한 가상 장치를 보여준다. 춤 동작으로 연주하는 일종의 음악 신시사이저다. 마르코는 직접 디자인한 퍼즐 게임을 보여주고 협력해서 풀 수도 있고 경쟁해서 풀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브로어가 특히 관심을 보인 대상은 작성 중인 프로그램을 피력한 롤리다. 툴킷을 이용한 잭스나 마르코와 달리 롤리는 실제 코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롤리의 능력이 초보 프로그래머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디저언트들의 본성이 이런 분야에 특별한 적성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듯하다. 디저언트들과 잠시 얘기를 나눈 뒤 에나와 엑스포네셜사의 두 직원은 데이터 어스에서 로그 아웃해 화상 협의로 옮겨간다. 정말 멋지군요. 브로어가 말한다. 저한테도 하나 있었는데 갓난애가 말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뉴로블레스트 디저언트였나요? 예, 발매되자마자 하나를 샀죠. 똑같이 잭스의 인스턴스였습니다. 피츠라고 이름 붙이고 1년쯤 실행했죠. 이 사람 어린 잭스를 키우고 있었어. 이 남자를 오너로 하는 잭스의 갓난아이 버전 하나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 그녀가 조금 큰 소리로 말한다. 실증이 났던 건가요? 실증이 났다기보다 한계를 깨달았던 겁니다. 뉴로플레스트 게놈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피츠는 물론 똑똑했지만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기까지는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게 뻔했죠. 잭슨은 이렇게나 오래 곁에 두시다니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에나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쑤시개 조각이라도 만들어냈다는 말투다. 아직도 뉴로플레스트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잭스의 능력을 방금 눈으로 보셨잖아요. 엑스포네셜에 잭스와 맞먹는 것이 있나요? 생각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와버렸다. 브로어의 반응은 평온하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것 인간적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초인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적인 인공지능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당신의 디저언트들이 보여준 것 같은 종료라면 아닙니다. 브로어가 말한다. 당신은 잭스가 프로그램 전제가 되기는커녕 언젠가 고용될 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이미 발달 가능성의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지는. 하지만 안 그랬다는 확신이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뉴로블레스트 게놈이 잭스 같은 디저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이 찾는 것만큼 똑똑한 개체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로블레스트 디저언트판의 앨런 튜링은 언제든 태어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죠.
불러오는 애나 기분을 받아주고 있다. 그런 개체를 찾아낼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세대를 키우는 일에만 해도 그들은 실행시키는 플랫폼이 구식화될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튜링이 등장할 때까지 몇 세대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나 실시간 실행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디지언트의 개체수가 집단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늘어난 시점부터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에만 기댈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야생화될 위험 없이 그들의 사회를 온실 속도로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로 튜링이 탄생하게 될지에 대해 실은 전혀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이미 몇 번이나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마치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그러나 브로어는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런 위험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한 줌밖에 안 되는 10대들을 보여주고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들이 천재들을 배출할 국가를 건설할지도 모르니까 교육 비용을 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는 더 낮게 돈을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 디지언트를 키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다른 개놈을 가지고 같은 일을 되풀이할 경우 드는 비용에 비하면 누로블레스트 이식은 훨씬 저렴합니다. 또 잠재적인 이득이야말로 엑스포네셜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요? 자력으로 초인적인 지능을 획득해서 고속으로 일하는 프로그래밍의 전제들, 우리 디지언트들이 지금 게임을 개발해낼 수 있다면 그 자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들 모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브로가 대답하려는데 비어슨이 끼어든다. 그래서 누로블레스트 이식을 원하는 겁니까? 초지성을 가진 디지언트들이 장래를 뭘 개발할지 보고 싶어서. 비어슨이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거짓말은 의미가 없다.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잭스가 좀 더 풍성한 인생을 보낼 기회를 얻는 겁니다. 비어슨이 고개를 끄덕인다. 잭스가 언젠가 법인이 되는 걸 보고 싶은 거군요. 법적인 권리가 생겼으면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잭스도 같은 생각이겠죠. 법인이 되고 싶어 하나요?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어스가 역시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듯이 또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건 계약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입니다. 대화 상대로 재미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디저언트들에게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 부은 탓에 당사자들도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왜 그게 장애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대담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초인적인 지성을 갖춘 고용인이 아니라 초인적인 지성을 갖춘 제품이니까요. 당신이 제공하려는 것은 전자입니다. 난 당신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디저언트를 가르쳤다면 디저언트를 제품으로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종류의 감상에 입각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애나가 지금까지 애써 모른 척했던 문제를 비어슨이 방금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엑스포네셜사의 목표와 그녀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처럼 반응하지만 인간을 대할 때와 같은 책임은 질 필요가 없는 존재이며 애나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잭스를 키우기 위해 그녀가 보낸 세월은 단지 잭스를 재미있는 대화 상대로 만들거나 잭스에게 취미나 유머 감각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이 세월은 엑스포네셜사가 인공지능에서 추구하는 모든 특질을 잭스에게 부여했다.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성, 중요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 판단력을 인간을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특성은 예외 없이 경험의 산물이었다. 애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블루감마사의 방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올바른 것이었다. 경험은 세상의 교사일 뿐 아니라 유일한 교사다. 잭스를 교면서 애나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지름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세계에서 20년 동안 살며 습득한 상식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 일에 20년을 들여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발견적 논리를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조합할 방도는 없다. 경험은 알고리즘적으로 압축할 수 없다. 설령 그런 경험 전체를 스냅샷으로 찍어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또 그 복제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공짜로 배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을 통해 태어난 모든 디저트는 각자 하나의 생애를 살아왔을 것이다. 한때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봤고 소망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했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듣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디저트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엑스포네셜 사는 제공할 생각이 없는 존중. 애나는 마지막 시도를 한다. 그래도 우리 디저트들은 고용인으로서 돈을 벌어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비어스리 고개를 가로젓는다.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높이 평가하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네셜 사와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 디저트들이 제품이 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은 투자 리스크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품이 아니라 고용인밖에 될 수 없다면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작은 이익을 위해 큰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애나는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광신적인 사람,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애나처럼. 애나는 엑스포네셜 사와의 미팅이 실패로 끝났다는 메시지를 델릭에게 보내고 있을 때 로봇 에피가 기동한다. 미팅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기는 하지만 잭슨은 애나의 표정만 보고서도 대답을 유추할 수 있다. 내 잘못? 내가 보여준 거 안 좋아해? 아니야, 넌 정말 멋졌어, 잭스. 그냥 디저트들이 싫은 거야. 애당초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해볼 가치 있었어. 아마 그렇겠지. 애나 괜찮아?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 애나가 다독이자 잭슨은 그녀를 안아주고는 충전대 쪽으로 걸어가 데이터헛으로 돌아간다.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화면을 응시하며 애나는 유저 그룹에게 남은 선택지들에 관해 생각한다. 그녀가 아는 한 이제 단 하나뿐이다. 폴리토프사에서 근무하며 눌로프레스트 엔진은 이식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인스턴트 라포로 배치를 붙이고 그들의 산업화된 에보기 실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폴리토프사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든 엑스포네셜 사와는 달리 실시간 교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점만은 확실했다. 소픈소 계열 디저트들은 온실에 혼자 남겨져도 만족할지 모르지만 생산적인 개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유효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폴리토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애나가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디저트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폴리토프의 전략이다. 블루감마사가 디저트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전략을 채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폴리토프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디저트를
데려다 놓고 약물로 사람들의 애정을 끌어낸다. 블룩 한마사의 접근법이 옳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애나가 놓인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효율적이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애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지출하려 하고 있다. 그녀의 디저언트를 위해서 말이다. 오래전 블루감마사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지만 어쩌면 응당 예상했어야 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바이러니 디자이어가 고객들에게 팔려는 것 못지않은 완성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애나로 하여금 폴리토프사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이다. 다른 상황에서 인스턴트 라포르의 사용을 요구하는 자리를 제안받았다면 모욕적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디저언트를 상대하는 일에서라면 애나는 누구 못지않게 경험이 풍부하다. 그런데도 폴리토프사는 약물의 도움 없이는 그녀가 유능한 훈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 셈이다. 디저언트를 훈련하는 일은 동물을 조련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업이다. 그리고 직업인이라면 맡은 임무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를 완수할 수 있는 법이다. 동시에 애나는 훈련 과정에서 애정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인내심에 가장 필요할 때 애정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잘 알고 있다. 그런 애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현대 신경 양리학의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스폰서 디저언트들을 훈련할 때마다 그녀의 뇌에 옥시토신이 들이찼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녀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지 여부다. 잭스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자신은 있다. 그 어떤 스폰서 계열 디지언트들도 애정의 대상으로서 잭스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폴리토프사에서 일하는 것이 뉴로플레스트 이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면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다. 칼도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애나는 생각한다. 잭스의 행복의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점은 예전부터 분명히 해오던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카일은 그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번 건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잭스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어떤 남자친구와 함께한 시간보다 길다. 만약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지 애나는 알고 있다. 미팅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리는 애나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대리에게는 충분하리만치 많은 사연을 담고 있다. 전에 애나가 미팅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폴리토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애나에게 이것은 뉴로플레스트를 이식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아무도 그 수단을 좋아하지 않지만 애나는 성인이고 충분히 손익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내렸다. 본인이 기꺼이 그럴 작정이라면 대리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녀를 지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니 디자이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선택지다. 마르코와 폴로와 함께 대화를 나눈 뒤 대릭은 제니퍼 제이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법인이 되고 싶다는 디저언트들의 희망이 바이러니 디자이어가 목적하는 바와 상충되지 않는지 물었다. 제이스는 바이러니 디자이어의 고객은 구입한 복제를 자유롭게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 디저언트들에 대한 고객들의 애정이 바이런이 디자이어가 기대하는 것만큼 강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했다. 그것은 대리기 바라던 대답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바라지 않은 대답을 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부해도 좋을 명확한 이유를 제공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이제 결정은 대릭의 몫이 됐다. 데릭과 마르코의 몫이. 얼마 전 에나가 한 주장에 관해 생각해 봤다. 디저언트들에게 연애 관계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이럴이 디자오의 제안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고 했다. 디저언트들은 인간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면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데이터에 갇혀 있는 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한, 이렇게 중차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쩌면 디저언트의 성숙의 기준은 인간만큼 높이 설정되어선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르코는 이번 결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을지도 모른다. 마르코는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아닌 디저언트로 여기는 것에 전적으로 만족하는 듯 보인다. 자기가 한 제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데릭은 실제로는 마르코가 자신의 본성을 데릭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떠칠 수가 없다. 마르코와 폴로는 인간이 아니므로 그들은 마치 인간인 것처럼 간주해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데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인지도 모른다. 마르코를 존중하고 싶다면 그를 인간처럼 대해야 할까? 아니면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런 철학적인 문제는 나중을 위해 미뤄 놓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대릭이 당장 내려야 하는 결단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만약 대릭이 바이럴이 디자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에나는 볼리토프에 취직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마르코의 뇌에 화학적 조작이 가해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에나가 자기 뇌물 약물에 노출시키는 게 나을까? 에나는 폴리토프의 제안에 응하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마르코의 경우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에나는 인간이다. 데릭에게 마르코가 아무리 멋진 존재라고 해도 그에게는 에나 쪽이 더 소중하다. 둘 중 하나에게 신경화학적인 조작이 가해져야 한다면 에나가 아닌 쪽이 낫다. 데릭은 바이럴이 디자이어가 보내온 계약서를 화면에 불러온다. 그런 다음 마르코와 폴로를 각자의 로봇 웹피 속으로 부른다. 계약서 설명할 준비됐어. 마르코가 묻는다. 단지 다른 사람들 돕고 싶다고 이런 일 해선 안 된다는 거 알지? 대릭이 말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일 때만 해야 해. 대릭은 이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그럴까 하고 자문한다. 그렇게 계속 안 물어봐도 돼. 마르코가 말한다. 난 예전하고 똑같은 기분이야. 하고 싶어. 넌 어때, 폴로? 응, 찬성. 디저언트들은 기꺼이 아니 열렬히 그러고 싶어한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따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에나가 폴리토프사에 취직한다면 그녀와 가일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날 것이다. 그 사실은 대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훌륭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반면에 그가 바이런이 디자이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번에는 그와 에나 사이에 균열이 생겨날 것이고 언젠가 그녀와 맺어질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린다.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 애당초 에나와 맺어질 기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대릭은 몇 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속여왔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런 환상을 졸업하는 게 낫다.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헛된 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므로 뭐 기다리고 있어? 마르코가 묻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디저언트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바이럴이 디자이어사가 보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제니퍼 제스에게 보낸다. 나 언제 바이럴이 디자이어가 마르코가 묻는다. 그쪽 서명이 된 계약서가 도착하면 네 스냅쇼를 찍을 거야. 그런 다음 그걸 바이럴이 디자이어로 보내면 돼. 오케이, 마르코가 말한다. 디지언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흥분된 어조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데릭은 애나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생각한다. 물론 그녀를 위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기를 위해 마르코가 희생됐다고 생각하면 애나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것은 데릭이 내린 결정이므로 차라리 애나가 데릭을 비난하는 편이 낫다. 애나와 잭슨은 사설 데이터 어스에 새로 추가된 저크 벡터라는 레이싱 게임을 하며 놀고 있다. 오버카를 조정해 달걀 상자처럼 기복이 많은 지형 위를 질주한다. 애나의 차는 분지 안에서 충분히 속도를 올려서 인근 협곡을 뛰어넘는데 가까스로 성공하지만 잭슨은 실패한다. 그걸 탄 호버카가 협곡 바닥으로 요란하게 굴러떨어진다. 따라갈 때까지 기다려. 인터콤으로 잭스가 말한다. 오케이. 애나는 대꾸하고 오버카의 기어를 중립에 넣는다. 잭스가 협곡 바닥에서부터 지그재그를 그리는 산길에 올라오는 동안 그녀는 다른 왼도로 전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다. 끝.